중국 증시가 검은 월요일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통제를 위한 상하이 봉쇄에 이어서 베이징의 일부 지역 봉쇄마저 단행되면서 주가 하락 위험은 여전히 크죠. 손실이 커지고 있는 중학개미들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연구원 박수진입니다. 네, 어제 중국 증시 폭락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 좀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중국 증시 동향.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전장에는 하락 출발했다가 점심때쯤에는 좀 반등이 세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후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매물 쏟아지면서 1% 넘게 양시장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 매물이 꽤 많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제한적이다, 미미하다, 효과가 미미하다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 하락 상태로 오늘 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하다고 했는데 벗어나질 못하고 있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큰 폭락,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해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네.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변함없는 제로 코로나를 견제하는 기조 또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경의 일부 지역 봉쇄까지도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중국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패닉셀이 어제 좀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도 중국의 로컬 기관의 수급은 또 좀 소극적으로 대응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또 위안화 약세까지 또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까지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삼중고 좀 네.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부분들이 어제 조금 더 급락을 야기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도 지난주에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강력한 긴축 기조,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언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주 부담이 확대됐었는데 중국 증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시기상으로 지금 4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예. 4월 마지막 주는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2021년 실적 그리고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되는 부분들 특히나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지금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5월 첫째 주는 중국의 연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장기 연휴를 앞두고 현금을 들고 차라리 연휴를 보내자라는 매물까지도 같이 출회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온통 악재뿐인데요. 지금 네. 베이징의 일부 지역 통제가 상당히 큰 뉴스로 보도가 됐던데 지금 베이징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기준 북경 확진자 수는 32명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경의 푸동, 강남 같은 차오양추라고 하는 일부 지역만 봉쇄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상해 확진자 수 17,000명까지 가까이 나오는 거에 비하면 아직 북경은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제 이제 북경 당국에서 북경 지역 상무부에서도 북경에서 일부 이제 체인 마트의 재고를 좀 늘리고 공급을 안정화시키도록 좀 해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표를 했고 북경 내 일부 11개 지역 대상 핵상 검사를 이제 3회 실시하겠다 이런 발표로 인해서 혹시나 미리 이제 조금 더 봉쇄 지역이 확대될 수 있는 게 미리 시그널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까지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경 지역도 한번 코로나 확산 추이를 계속적으로 같이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베이징도 이 상하이처럼 봉쇄 공포가 여전하다. 그리고 아까 위안화 가치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는 네. 중국 정부가 외화 지급 준비율을 1%포인트 낮췄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위안화 가치를 조금 떠받치기 위한 거라는데 지금 위안화 가치 하락,
위안화 환율 상승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우선은 위안화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강력한 긴축 기조를 언급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매일 연일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도 어쨌든 약세를 전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이미 너무 충분히 조성이 돼 있는데요. 사실 위안화 약세가 되는 것보다는 이 약세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년에 중국은 뭐 수출 호조,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 유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 수출도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미국의 매크로 상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위안화 가치 하락은 불가피한데요. 중국이 어제 이제 금융기관 외화예금 규모, 중국의 현재 이제 금융기관 외화예금 규모가 현재 1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포인트를 지금 어제 지급 준비를 인하를 하면 100억 달러 규모가 더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속도 조절을 위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결국에는 위안화 약세로 더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지금 속도를 조절하는 거지 이거를 뭐 강세로 돌릴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여력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이미 6월과 12월에 그때 당시에는 위안화 강세가 너무 셌기 때문에 2%포인트씩 두 번 이제 총 2021년만 해도 4%포인트씩을 지준율을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선 1% 올린 것들은 조금 보수적인 대응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시 한번 인하할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아직 여력은 있지만 이런 속도 조절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적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 지급 준비를 낮추는 것은 위안화의 하락의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게 흐름을 완전히 상승세로 바꾸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우대금리를 시장에서는 낮출 거라 그랬는데 동결하면서 중국 정부가 경기 정말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우선은 중국이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중 금리차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오늘 하루 미국 금리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역전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외국인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미국 쪽으로 자금이 유출돼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은 중국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 5월 첫째 주죠. 이제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50bp를 뭐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중국 시장에도 더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하 자체는 뭐 계속 할 것이다라고 남겨놓긴 했지만, 5월에 미국이 먼저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 보고 그 뒤를 좀 따라서 그 폭을 조금 조절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래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그 인하 폭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의 금리 역전 때문에요. 자, 중국 증시 워낙에 변동성이 크고 하락폭도 큰데 이럴 때 이 투자자들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우선은 지금 역시나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해 계속 제로 코로나는 풀지 않기 때문에 상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5월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북경 코로나 확진자 수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미중 금리차 역전 현상이라든지 뭐 위안화 환율, 달러 강세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 자본이 아무래도 중국 증시에서 많이 이탈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중화개미들의 지금 투자 동향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규모 이탈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이런 때 사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지금 이탈까지는 아닌데 이미 좀 작년 하반기에 빅테크 주가 하락이나 소비주 좀 주가 많이 빠졌을 때부터는 조금씩 많이 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라든지 좀 많이 빠지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도 중학 개미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 보면은 귀주노태주나 뭐 창신신소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사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2분기에 뭐 저가 매수 유입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 대외 변수, 대내 변수가 아직까지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5월 노동절 지나고 나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조금 더 시간을 넉넉히 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바닥에 가까이 왔지만 그렇다고 뭐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그쵸, 좀 표현해도 네. 될까요?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전 단기 반등이지 이게 추세 전환까지는 좀 이어지기에는 아직 2분기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한다면 시간을 두고 이제 노동절 네. 이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 어떤 분야를 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네, 우선은 뭐 계속적으로 그나마 이런 흔들리는 증시에서 좀 굳세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음식료 쪽이거든요. 음식이요. 네. 네, 음식료. 중국에서 뭐 백주, 조미료 이런 쪽을 좀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뭐 대표주라고 하면 다들 뭐 아시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런 쪽이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 방어 요소도 있고 이제 소비가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일 먼저 끌어갈 수 있는 대형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여전히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셔도 네, 충분하다,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매력적인 수준으로 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워낙에 주가가 지금 변동성도 크고 이 중국 정부와 또 이게 공동 부유, 같이 이게 부를 나눠 갖자 이런 정책들이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중국 주식 투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뭐 바람직 옳다 틀리다라고 제가 막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래도 어쨌든 중국 시장이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는 굉장히 좀 한 꼭지를로 작국에서도 저는 어쨌든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는 맞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현재로서는 돈이 몰리는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한 축을 담당하는 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흐름을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진국 자금도 지금 조금 이탈보다는 이런 그 저가 매수 기회를 많이 보고 있나요? 우선은 최근에는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많긴 한데요. 그래도 뭐 위안화 약세 압력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나면 그래도 뭐 이런 대형 종목, 중국을 대표하는 대형 종목 쪽으로는 꾸준히 매수세는 저가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같이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중국 증시 시장의 이 등락, 하락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기둔화 그리고 위안화 약세 압력 등은 우리 국내 시장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원화 약세도 그렇고 뭐 이런 환경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향 수출 비중이 꼭 2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이제 중국 시장 흐름에 같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국에 투자를 꼭 하지 않으시더라도 항상 국내 증시 보실 때 중국 증시 흐름을 같이 좀 지켜보시면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증시 동향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